새벽의 고요 속 한류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한 배우가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박용하. 누구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가 왜 그렇게 외로운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눈부셨지만 그 이면에는 한류 스타로서의 고독,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흘린 눈물, 그리고 마지막 새벽에 비극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순간이 아니라 한 시대의 아픔과도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끝까지 몰아넣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독한 여정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박용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과연 그의 고독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1977년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박용하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외모와 남다른 감수성을 지녔지만 겉으로는 활발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책임감을 일찍 배워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임감은 훗날 그의 인생 전반을 지배하는 고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그는 방송과 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연극 무대에 서거나 TV 오디션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던 시절, 그는 혼자 연습실에 남아 대본을 붙들고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에게는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남모르게 쌓여가는 외로움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문제는 그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건강은 완벽하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종종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류 스타의 고독은 사실 이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꿈을 좇는 소년의 뒷모습에는 언제나 가족을 향한 무거운 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드라마 단역과 CF 모델로 활동하며 조금씩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향한 첫 발걸음이 그에게 기쁨만을 안겨주진 않았습니다. 무명 시절의 긴 싸움 속에서 그는 점점 더 혼자 견뎌야 하는 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때부터 박용하의 인생에는 첫 번째 균열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미소와 달리 무대 뒤편에서는 스스로의 고독을 감내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년이 청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한류의 빛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고독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1990년대 후반 박용하는 마침내 대중의 눈에 확실히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스타의 고독은 바로 여기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는 아버지의 고통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웃음을 지었지만 병실에서는 눈을 붉히며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중적인 삶이 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고 결국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대중과 언론은 그의 연애, 결혼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까운 지인들조차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는 감정을 감추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미소는 그를 지켜주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외로움의 철벽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 활동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는 두 나라를 오가며 사는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공항에 있을 때 가장 공허하다는 말을 남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공항은 환영과 이별이 교차하는 공간, 그리고 스타로서의 환호와 개인으로서의 고독이 충돌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분명 성공의 절정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적인 삶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스케줄은 더 빽빽해졌고 가족의 아픔은 깊어졌으며 내면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박용하라는 인물이 단순히 한류 스타가 아니라 거대한 무게를 짊어진 외로운 아들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중심에 놓인 비극의 축, 한류 스타의 고독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고, 이제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 고독이 어떻게 새벽의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서 이 균열은 어디까지 깊어졌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박용하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드라마와 영화, 일본 활동을 이어가며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내면의 균열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그는 촬영장을 오가며 간병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한류 스타의 고독은 이제 그에게 낯설지 않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환호성이 쏟아졌지만 집에 돌아와 새벽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깊은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수면장애와 우울증 증세로 오랜 시간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늘 미소로 감췄고 늘 강한 모습으로만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또 다른 무게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팬미팅과 공연을 준비하던 그는 작은 실수조차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공연 전날 밤새 대본과 노래를 반복하며 자기 자신을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강박은 그를 한류의 상징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고립의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너짐의 징후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은 그가 점점 연락을 피하고 웃음이 줄어들며 술에 의지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회상합니다. 빈소에서 전해진 증언에 따르면 최근에 용화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명백히 절정이자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대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가 느끼는 내면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깊어진 어둠은 마지막 순간 새벽의 비극을 어떻게 불러왔을까요? 2010년 6월 30일 새벽, 박용하는 자신의 집에서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날까지도 지인과 통화하며 일정을 이야기했지만 새벽이 되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새벽의 비극이라 불렀습니다. 한류의 아이콘, 수많은 팬들에게 희망과 설렘을 주던 인물이 왜 그토록 고독한 길을 택했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빈소는 연예계 전체를 울렸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배용준, 최지우를 비롯한 동료 배우들과 가수들이 몰려와 눈물을 흘렸고 일본 팬들 또한 한국까지 찾아와 꽃다발을 바치며 오열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미소가 우리를 살게 했다며 끝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서는 남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끝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오직 침묵으로만 작별을 고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그의 평생을 따라다닌 고독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깊은 슬픔도 마지막까지 그를 짓눌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는 암 투병 중이었고 박용환은 매일 병실을 오가며 고통을 함께했다 합니다. 지인들은 그는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였다고 증언했지만 결국 그 무게는 너무도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비극 이후 대중은 다시 한번 한류 스타의 고독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환호성 속에 감춰져 있던 그림자는 그의 부재를 통해서야 비로소 또렷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용화의 삶이 어떻게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흔들렸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눈물, 고독 속의 압박, 그리고 새벽에 찾아온 비극은 단절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기억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대중과 언론, 그리고 사회는 그의 마지막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박용화의 마지막 소식은 단순한 연예계 비보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언론은 그의 죽음을 두고 성공한 한류 스타도 결국 고독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중은 충격 속에서 자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던 사람이 가장 외로웠을까?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축을 다시금 짚어야 합니다. 첫째, 한류 스타의 고독. 박용환은 전 세계의 환호성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고립된 존재로 살았습니다. 팬들에게는 영원한 미소로 남았지만 그의 현실은 눈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버지 간병과 눈물. 그는 아들의 자리와 스타의 자리를 동시에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세계는 결코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점점 더 몰아넣었습니다. 셋째, 새벽의 비극. 모든 고통은 결국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어졌고 그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용환은 개인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당시 연예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쉼없는 스케줄, 그리고 감정을 감추고 완벽을 연기해야 하는 환경, 그 속에서 스타들은 대중이 보지 못하는 고립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 채널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의 고독을 조금이라도 깊이 들여다보고 그의 어깨를 함께 짊어졌더라면 새벽의 결말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박용화의 삶을 되새기는 이유는 단지 한 배우의 비극을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또다시 같은 어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박용화의 빈자리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의 팬들이 매년 기일마다 모여 촛불을 밝히며 추모했고 한국에서도 방송사들은 그의 대표작을 다시 방영하며 그를 기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일본 팬은 그의 미소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라는 말을 남기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세대와 국경을 넘어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는 그 비극을 교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의 죽음 이후 연예계에서는 심리상담 시스템과 휴식 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타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고독의 대가가 따른다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대중의 시선도 변화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스타의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고통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